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을료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을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의 을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고요. 월령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을이라고 하는 천간,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천간 중에서 을목은 두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과 마찬가지로 을목과 간목 같은 나무죠.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어저께 간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마치 남자와 같은 그런 성향의 나무라고 본다고 하면, 오늘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치면 여자와 같겠죠. 아들과 딸의 차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이제 양목과 을목의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굵고 단단하고 좀 그러한 투박한 개념의 그런 투박한 그런 개념의 나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은 대림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큰 숲을 이루는 나무. 산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야생초도 있고 야생화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동나무, 참나무 같은 단단하고 곧게 이렇게 자라는 아름드리 큰 나무, 이건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산에 갔는데 좀 풀 같은 거라든가 야생초 같은 것들이 있죠. 또는 뭐 산에 갔을 때 이런 모를 잡풀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식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 같은 이런 식물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간목은 대림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이다. 그래서 물상으로 봤을 때 간목이 예를 들어서 참나무다, 예를 들어 오동나무다라고 봤을 때는 을목은 그냥 화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꽃을 피우는 화목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건 난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지금이 가을이니까 가을에 피는 꽃은 뭐예요? 코스모스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 그다음에 요거 저거죠. 국화차 이렇게 마시면 진짜 그 향이 굉장히 좋고요. 국화로 이렇게 술도 담굽니다. 근데 국화주는 먹으면은, 저는 예전에 국화주를 먹었는데 엄청 취하더라고요. 이게 저하고 좀 체질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국화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화라고 하는 것도 또 가을에 대표적으로 피는 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을목이 태어났다, 그냥 코스모스 국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고든 성질이 있어서 제목으로서 쓴다고 했죠. 즉 좋은 말로 표현할 때, 멋진 말로 표현할 때 동량의 제목을 쓰는데,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간목으로서의 용도, 즉 성목을 베어서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와 같기 때문에 을목을 베어다가 우리가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오로지 물꽃을 피우는 화초로서의 용도가 있을 뿐이죠. 특히나 가을에 피는 꽃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가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을목은 사시사철 수화를 어떻게 잘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을목으로서의 가치, 화초로서의 가치가 좋게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꽃을 못 피우는 그냥 잡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을목은 병화라든가 정화를 봐야지만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으면 안 되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있어서 을목의 뿌리 줄기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화사한 꽃을, 아름다운 향기를, 좋은 향기를 이렇게 내뿜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사시사철 병화개수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백로와 추분으로 구분이 되겠고요. 계절은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은 6월만 가을이 아니라 신유, 수월이 모두 가을이 되죠. 신유, 술, 월이 모두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월은 금의 임간지,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달 중에서 신월, 유월이 금이 강한데 그 중에서 가장 금이 강한 것은 지금 바로 유월입니다. 그래서 신유월이 금이 강한데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듯이 신금은 그 지장간화만 살펴봤을 때 무, 그 다음에 임수, 경금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신금, 유금 안에는,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격국이라든가 용신을 정할 때 이 무토는 쓰진 않지만은, 이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금은 약간은 맑고 깨끗하기보다는 약간의 기가 있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유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월하고 유월의 차이는 임수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임수. 자, 신월 같은 경우에는 월령 자체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따라 이 월령 빼고 타 간지에 뭐 수가 없다 하더라도 신중에 암장된 임수를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하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이 유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월령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월에 타 간지로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을이라 하더라도 금이 왕하다 하더라도 건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매우 건조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6월은 추우니까 건조하지 않고 습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온이 낮아도 차가워도 건조해질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 커피를 건조했을 때 냉동 건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냉동하게 되면 습할 것 같죠? 아니죠. 냉동하게 되면 오히려 물방울들이 얼어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냉장고 같은 데 가면 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건조해진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제 김을 이제 보관을 할 때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좋다라고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냉장고에 김을 보관하는 것은 좋은데 꺼내는 순간 습해지죠. 그거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여름에는 겉은 습도가 높죠. 여름 같은 때 습도가 많이 올라가면 70도, 습도 70도 까지 올라갔는데 냉장고에 차가운 김을 꺼내면 바로 습해지죠.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겨울 같은 데는 크게 상관은 없죠. 그래서 기온이 낮다고 해서 습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온이 낮아도 습할 수 있고요. 기온이 낮아도 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신월은 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건조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유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별도로 없다라고 하면 유월은 건조하다, 기온은 차면서 건조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을 왕하죠. 특히나 을목 입장에서 이 유금은 정관도 아니고 칠살 평관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가 없거나 수가 없게 되면 이 칠살이 반드시 을목을 금극목해서 쉽게 말하면 면도칼 같은 아주 예리한 걸로서 을목을 싹둑 잘라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에 을목에 태어났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가을에 국화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금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숙살지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 자체가 엄숙하고 한량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줘서 좀 따뜻하게 보온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금을 갖다가 화극금해서 금의 기운을 갖다가 조금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상관인 병화가 있어주면 좋다. 병화가 없으면 정화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6월의 을목은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상관인 병화를 쓰는 것이 더욱 좋다. 어떤 분들 신월 같은 경우도 병화를 쓰게 되면은 선생님 정관을 병화로 이렇게 제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육친론에만 빠져가지고 정관을 무조건 좋게만 볼 필요는 없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정관이라 하더라도 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나 6월은 정관도 아니고요. 칠살이기 때문에 화가 충분히 있어서 금의 기운을 갖다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6월은 화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은 수가 별도로 없게 되면 건조한 상태에서
화만 있게 되면 더욱더 건조하게 되니 화를 보는 것은 좋겠지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을목이 물을 얻지 못하면 을목의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또는 국화가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시들하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가을인데 비가 오지 않고 햇볕만 쨍쨍쨍쨍 내려지면 따뜻할 수는 있지만은 물이 없으면 역시나 을목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도 있어줘야 된다. 개수도 있어 주어서 개수하고 병화를 아울러 취용함으로 인해서 개수는 을목을 갖다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병화는 따뜻하게 해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즉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보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병화를 먼저 취용한 병화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개수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로 추분으로 나눠져 있을 때 추분 전까지는 아직은 따뜻하니까 개수를 먼저 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추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병화를 먼저 쓰는 경우도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백로와 추분을 나눠서 이제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병화 개수를 떠나서 용신을 취용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 6월의 을목 병화 개수 또는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죠. 대 음이 될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 원령에 있는 유금이 일간 을목을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 관성이 될 것이고,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어저께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대음, 음대양으로서 조화가 맞아서 정관이라고 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일 것이고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편관 또는 칠살이 되는 것이니, 을목이 6월에 태어나면 편관격이나 또는 칠살격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6월은 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12달 중에서 금이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가장 왕한 시절이 되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절지가 되겠고요. 6월에 오게 되면 태지가 되는 것이니 을목은 매우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몸신자를 써서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어저께는 정관이었지만 오늘은 편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신약 살 왕한 사주 또는 살중, 살이 너무 중하고 일간 몸신자 가벼울 경자 살중 신경한 사주 국사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을 설명할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특징, 대립목으로서 추동절의 간목은 다스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으로 적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금을 써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없겠고요. 오로지 목화 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했으니 화로서 금을 갖다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수로서 금을 화살하죠. 그래서 살인 상생하게 되면은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병화 개수를 쓴다라고 금방 설명을 드렸는데, 자, 먼저 일지를 보게 되면 금왕절인 6월에 다시 유금을 보게 되니 을목이 을류일주가 되면서 이거 살이 더 왕해졌습니다. 그래서 살중신경한 것이 다시 더욱 더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물론 이게 뿌리가 있든 없든 간에 금왕절에 토를 다시 보는 것은 뭐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짓을 하죠? 토생금,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금왕절인 6월에 일지에도 유금이 있는 상태에서 기토가 있으면 다시 금을 생하게 되니 을목 입장에서 저 재성인 기토가 편재라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면 내가 징역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면 그 일확천금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형편이 매우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토, 극, 수, 수를 극하는 관계도 있긴 하지만 월간에 연간에 임수가 이렇게 있죠. 임수는 이제 금생수 수의 기운, 금이 수를 생해서 이 임수는 그다지 약하진 않습니다만은 기토 가지고 임수를 제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을목 입장에서는 금이나 우왕에서 이 수가 있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거는 살인 상생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임수를 제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 도 없으니 이 기토는 그냥 금을 생한다 정도, 그냥 임수를 좀 탁하게 하는데 을목 입장에서 임수가 탁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 선생님 일간을목이 기토를 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심판과 같습니다. 심판. 다른 말로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임금이 어느 편을 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중신들이 좌파 우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리면 그냥 임금은 결정하는 존재인 것이고, 또 심판 있죠.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과 저기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데 심판이 손흥민 팬이야. 그래서 심판이 토트넘을 편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와 같아요.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일간 왕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나머지 7글자가 생극제와 형충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주어지면 일간 입장에서 좋게 변하면 일간은 좋아지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가 막 지지부진 막 싸우고 그래서 안 좋게 되면 일간 자체도 안 좋아지는 것이죠. 임금은 신하들이 똘똘하게 되면 임금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신하들 어떻게 현명한 신하들을 또 등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발전할 수도 있고 국가가 폭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임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고, 나머지 이 글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국세를 잘 갖춘다라고 하면 좋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주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그 주인공의 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기토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로 귀신이죠. 귀신, 좋지 못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있으나, 어떤 분들이 인유 원진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원진 이런 것까지 너무 따지면 애기 못 낳습니다. 완벽한 사주가 있을 수가 없겠죠. 차라리 충이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인유 원진 이런 것은 그냥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너무 몰두해서 안 좋다라고 해서 또 다른 날 하다 보면 삶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그냥 을목이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볼게 병자시가 되겠네요. 병자시. 자, 6월이 금왕절이 되겠고요. 다시 유금을 받기 때문에 금이 왕한 상태에서 자수까지 얻고 임수 투철하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된다? 한습해진다. 반드시 조후의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나 6월의 을목은 화를 보지 못하면 목화통명이 되지 못해서 꽃을 피지 못한다. 해서 반드시 화를 봐야 된다. 일단은 화를 얻었고요. 수도 얻었습니다. 단 이렇게 자수까지 얻은 상태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수가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많다라고 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임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주 정도 되면은 수의 기운을 목으로 설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다. 단 중요한 것 금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운로는 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병자시가 되면 여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땐 좀 좋을 것 같은데, 무신대운때 인신충 되는 것은 요건 좀 좋지 못한
그러한 국세가 되겠고요. 병술시 이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 여기에 자수가 있느냐 여기에 술토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임수가 솔직한 말로 금이 수를 생한다 금생수한다라고 하더라도 병자시는 자수의 임수가 뿌리를 두지만은 이거 임수가 뿌리를 둘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운을 가게 되면 좋지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것이고 어차피 병화가 도출되어 있고 병화는 인과 술의 뿌리를 둘 수가 있으니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이거는 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병자시냐 병술시냐 글자 하나 차이지만은 병술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병자시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축시 되게 되면은 축하고 유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유축 금국을 형성하겠죠. 금국 물론 사화가 없기 때문에 유축 반합이죠. 반합 금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축 반합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금이 더 왕해지게 되겠죠. 정화 가지고 금을 억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후하는 공력으로는 병화가 정화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병자시나 병술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정축시에 인중병화를 또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수운으로 간다라면 화가 좀 부족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 역시나 이제 인용 원진 두 개가 있어서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더 안 좋은 거는 무토 투출한 것이 더 안 좋습니다. 그죠? 금이 왕한 일간이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금이 왕한 상태에서는 금이 일간을 극하려고 하죠. 임수로서 살인 상생을 해야 되는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나 목화운으로 가나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화운으로 가게 되면 화운으로 가면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득세를 하게 되면 임수가 더 파극을 받게 되니 만약에 무인시가로 태어났는데 여명이다 이건 좋지 못하고요. 될 수 있으면 무인시는 잡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기묘시는 더욱 좋지 못한 것이 이거는 묘유충까지 되죠. 이렇게 묘유충 이건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고 경진신사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진시가 되면 이거는 일지에 있는 유금하고 시지에 있는 진토하고 진유 합금이 돼서 금이 더 왕해지고 경금 투출되어 있으니 어떤 분들 정관이 투출돼서 좋다가 아니라 금이 이렇게 많으면 전체적으로 살중신경한 사주 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임수가 있어서 아무리 통관상생한다 하더라도 경금이 을목을 보게 되면 합도되지만 결국엔 이거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하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다. 을목이 경금을 보면 정관이 있긴 하지만 서로 합하면 을목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자가 남자를 만났는데 결국 상처받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정도 경진시는 상처지만 신사시가 되면 상처가 아니라 상해를 받게 되죠. 을목이 신금에 의해서 이건 박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경진신사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모시가 되게 되면은 6월에 임수가 또 하나가 더 보태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서 좀 온기가 있는 것이 좋겠고 금수운으로 가면은 화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모시뿐만 아니라 개미시 마찬가지겠고요. 갑신 을료시 같은 경우는 천간에 간목이 투출된다 하더라도 금이 다시 많아지다. 물론 을목이 간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가 됩니까? 등나 개 갑이 돼서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을목 입장에서 금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결국 쓸 수 있는 것은 뭐 임수로서 살인 상생해주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또 이거 마찬가지로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금순으로 가야 된다, 남자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둘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병자시 또는 병수시 정도 이렇게 하거나 정해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여자로 태어났을 땐 정해시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